아니야. 너는 엄마한테 힘이었어. 1960년대 경상북도의 어느 산골 마을. 논과 산 사이 흙길 끝에 기와집 한 채가 외로이 서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집까지도 걸어서 1시간은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산 그림자가 마당을 덮고 밤이면 별빛만이 유일한 불빛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네 식구가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만수는 논 몇마지기를 일구는 농부였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목소리는 컸습니다. 한번 화를 내면 집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김순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장작을 패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 피곤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빠 이태수가 있었습니다. 16살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총명한 아들로 불렸습니다. 학교 성적이 좋았고 어른들 앞에서는 공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만수 씨 아들 참 똑똑하더만. 저러다 큰 사람 되겄어. 하지만 집안은 달랐습니다. 13살 이진아는 오빠가 무서웠습니다. 오빠는 밖에서 돌아올 때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만 들어도 진아의 손은 떨렸습니다. 오빠가 방문을 열 때마다 진아는 벽 쪽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장에 나가고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진아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 진아는 공책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숙제해야 돼. 누가 물어봤냐? 태수는 진아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진아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울면 더 심해졌습니다. 그건 진아가 배운 첫 번째 규칙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진아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아는 팔에 난 멍을 긴 소매로 가렸습니다. 아버지가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가 자꾸 때려요. 아버지는 국그릇을 들다 말고 진아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짜증이 어려 있었습니다. 남자 말이 먼저야. 내가 뭘 잘못했으니 그러는 거 아니겠냐? 저는 아무것도. 입 다물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마당까지 울렸습니다. 오빠가 다 알아서 하는 거다. 내가 말대꾸하는 게 버릇없는 거야. 진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말없이 반찬을 더 떠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진아는 어머니 곁에서 콩을 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아야. 응. 조용히 살아야 산다. 진아는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콩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자는 참아야 해. 소리내면 더 힘들어진다. 그럼 계속 참아야 돼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콩을 까고 또 까고 있었습니다. 진아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구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 집에서는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점점 믿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진아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착하면 오빠가 때리지 않을까? 내가 말을 안 하면 집이 조용해질까? 그렇게 진아는 자신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걸음을 조심하고 존재를 숨겼습니다. 그것이 진아가 배운 생존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산골의 침묵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깨지는 날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침묵이
가장 잔인한 감옥이다. 1965년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진아는 14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몸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왔습니다. 옷이 맞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는 진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부엌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아야, 언제부터였니? 진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말해야 한다. 내 아버지가 알기 전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마당에서 진아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이리 와봐. 진아는 떨리는 다리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담뱃대를 물고 진아를 쳐다봤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배가 왜 그러냐? 진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누구 자식이냐? 말 안 하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저기 여보. 당신은 가만히 있어. 아버지는 진아의 뺨을 때렸습니다. 진아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귓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이 집의 수치를 만들었어. 아버지는 진아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끌고 갔습니다. 광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나올 생각 마라. 어둠 속에서 진아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광 안에는 쌀자루와 농기구 냄새가 났습니다.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진아는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광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는 소리였습니다. 이 애를 어떡할 건데요? 내일 절에 보낸다. 아니면 고아원. 그럼 이 애는 어떡하고요? 어떡하긴. 애초에 이런 일을 만들었으니 책임져야지.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아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광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진아야, 일어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어디 가요? 나가야 한다. 지금. 어디로요? 모르겠다. 그냥 여기서 멀리. 어머니는 진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 남으면 너도 내 뱃속 아기도 못 산다. 어머니는 비닐봉지를 진아에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옷 몇 벌과 기저귀가 몇 장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기차역까지 가자. 거기서 부산행 타. 엄마는요? 나는 여기 남아야지. 왜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아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가. 빨리. 두 사람은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산길을 걸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풀벌레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시간을 걸었습니다. 진아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배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기차역이 보였습니다. 새벽 첫 기차가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연기를 내뿜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진아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표사, 부산까지. 엄마, 가서 살아. 어떻게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작 못 지켜줘서. 엄마, 이제라도 나가게 해서 다행이다. 어머니는 진아를 안았습니다. 짧게, 그리고 밀어냈습니다. 가. 진아는 비틀거리며 매표소로 갔습니다. 표를 샀습니다.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머니가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빠르게 어머니의 모습이 작아졌습니다. 흐려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진아는 처음으로 하늘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로 붉고 크게. 진아는 비닐봉지를 꼭 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게 진아의 전부였습니다.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진아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이 아기는 어떻게 키우는 걸까? 엄마는 괜찮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처음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자유. 아직 이름을 모르는 아주 작은 자유였습니다. 기차는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산과 강과 들판을 지나갔습니다. 진아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같이 살아보자. 진아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것이 진아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도망은 비겁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살리기 위한 첫 용기다. 1965년 가을, 부산. 진아는 자갈치 시장 근처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비닐봉지를 들고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생선 냄새와 소금기가 섞인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진아를 보지 않았습니다. 진아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오늘 밤은 어디서 자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앉아 있지만 말고 일 좀 도와줄래? 진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마흔 즈음 되어 보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팔뚝이 굵었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무뚝뚝했습니다. 못 들었어? 저요? 응. 너 말고 누가 있어? 여자는 진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진아의 불룩한 배를 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할 수 있어? 예. 거짓말 아니지? 아니에요. 여자는 한참 진아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돌아섰습니다. 따라와. 진아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비닐봉지를 들고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골목 안쪽에 작은 세탁소가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박씨 세탁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들어와. 안에는 빨랫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비누 냄새와 습한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구석에는 낡은 다리미와 재봉틀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박영희. 여기 주인이야. 저는 이진아예요. 나이 14살이요. 영희는 진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소매를 걷었습니다. 진아의 팔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 새로운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말없이 소매를 내렸습니다. 집은? 없어요. 갈 데는? 없어요.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살고 싶으면 일해. 여긴 내 잘못이 아니야. 진아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빨래 개고 다림질하고 배달 다녀. 할 수 있어? 예. 밥은 새끼 줄게. 잘 곳도. 정말이요? 거짓말하면 뭐해? 내가 그런 사람 아니야. 영희는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진아를 똑바로 봤습니다. 대신 일 못하면 나가야 돼. 알지? 예. 열심히 할게요. 됐어. 일단 손 씻고 저기 빨래부터 개.
진아는 비닐봉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빨래를 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진아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세탁소에서 일했습니다. 빨래를 빨고 말리고 개고 다렸습니다. 손이 트고 거칠어졌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시장 근처에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한 장당 10원을 받았습니다. 몇 시간을 돌아다녔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아의 배는 더 불러왔습니다. 움직이기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진아는 다리미질을 하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영희가 달려왔습니다. 야, 괜찮아? 예, 괜찮아요. 거짓말 마. 얼굴이 새하얗잖아. 영희는 진아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물을 떠다 줬습니다. 이제 그만해. 오늘은 쉬어. 아니에요. 더 해야 돼요. 뭐가 급해서? 돈 모아야 해요. 아기 낳으면 기저귀도 사야 하고. 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담배를 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진아야. 예. 넌 혼자가 아니야. 진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있잖아. 알지? 영희는 진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세게. 하지만 따뜻하게. 그날 밤 진아는 영희가 준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전구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아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견딜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긴 내 잘못이 아니야. 진아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탓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누군가 자신을 받아준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것을. 2달 뒤였습니다. 진아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였습니다. 울음소리가 컸습니다. 진아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름 뭐라고 지을 거야? 영희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준호요. 이준호. 준호. 좋네. 영희는 아기의 손을 만졌습니다. 작게 웃었습니다. 이해 잘 키워. 내가 할 수 있어. 제가요? 응. 너 생각보다 강해. 진아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진아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킬 거야. 이 아이한테는 내가 겪은 일을 겪게 하지 않을 거야. 그것이 진아의 새로운 이유가 되었습니다. 세탁소의 빨래는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옷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다시 깨끗해질 수 있을까? 과거가 나를 더럽혔지만 내 삶까지 더러운 건 아니겠지. 진아의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손으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 손으로 빨래를 빨았습니다. 그 손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남이 나를 더럽혔다고 내 삶까지 더러워지는 건 아니다. 1980년대 서울 근교. 진아는 3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탁소를 떠나 서울로 올라온 지 오래였습니다.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남의 집 청소를 하고 밥을 짓고 아이를 돌봤습니다. 준호는 15살이 되었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얼굴은 순했습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좋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칭찬했습니다. 준호 어머니, 이 아이 공부 잘해요. 대학 갈 만해요. 진아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 아들이 대학을 간다. 나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진아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했습니다. 진아는 낮에는 가정부로,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새벽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잠을 두세 시간 자고 다시 나갔습니다. 준호는 그런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 안 갈게. 진아는 밥을 짓다 멈췄습니다. 왜? 엄마 너무 힘들잖아. 괜찮아. 엄마는 아니야. 매일 새벽에 들어와. 얼굴도 안 좋아. 진아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야. 응. 엄마는 괜찮아. 내가 공부만 잘하면 돼. 하지만 대학 꼭 가야 돼. 알았지? 진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닦았습니다. 엄마 위해서라도 잘해야지.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진아는 울었습니다. 엄마 붙었어. 정말? 응. 합격했어. 진아는 준호를 안았습니다. 세계. 오래. 잘했다. 우리 아들. 엄마 덕분이야.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진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웃었습니다. 그날이 진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1990년대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복지사가 되었습니다. 노인 요양원에서 일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진아는 준호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약한 사람 돕는 게 내 사명 같아. 준호는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진아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약했던 것처럼, 내가 도움이 필요했던 것처럼.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호가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한수진이라는 이름의 간호사였습니다.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어서 와. 수진은 진아를 보며 웃었습니다. 진아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식장에서 조촐하게 했습니다. 진아는 하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수진과 절을 했습니다. 진아는 또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가끔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 진아는 그때마다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일찍 떠났지만 좋은 분이었단다. 어떻게 돌아가셨어? 사고였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사진은 없어? 다 없어졌어. 불이 났었거든. 진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습한 것처럼.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진아는 그 거짓말을 지켰습니다. 평생.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아는 동네 복지관에서 이정호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60 즈음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사회운동가였습니다. 여성 인권 상담을 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구경하러. 이정호는 진아를 봤습니다. 한참 동안. 혹시 힘든 일 있으셨어요? 진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옛날 일이에요.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이정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진아는 받았습니다. 며칠 뒤 진아는 다시 찾아갔습니다. 조용한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이정호가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진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요? 아들한테. 어떤 거짓말이요? 아버지에 대해서요. 좋은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이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나 보네요. 예.
말하기 어려운 일이셨겠어요. 진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나쁜 엄마인가요? 거짓말하는 거. 이정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숨긴 진실도 때론 누군가를 살립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아들을 지키려고 하신 거예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진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실이 모두를 구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랑은 침묵으로 존재합니다. 이정호의 말이 진아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진아는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밖은 해질녘이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진아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아들을 지킨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날 밤 진아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2000년대 준호는 손자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진아는 병원에서 손자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이름 뭐예요? 민준이요. 민준이. 좋네. 진아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너는 행복하게 자라렴. 누구한테도 아프지 말고. 진아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날 키워줘서.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줘서. 진아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고마운 거야. 내가 잘 자라줘서. 엄마가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진아는 웃었습니다. 그 순간 진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아들이 행복하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거짓말도 고통도 모두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진실이 모두를 구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랑은 침묵으로 존재한다. 2020년대 서울 외곽. 진아는 72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준호는 가끔 찾아왔습니다. 손자 민준이도 함께 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왔니? 민준이는 20살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이었습니다. 밝고 친절했습니다. 할머니, 스마트폰 쓰실 줄 알아요? 그게 뭔데? 요즘 다들 쓰는 전화기요. 민준이는 진아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을 손가락으로 넘겼습니다. 여기 유튜브라고 영상 보는 거예요. 영상? 네.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진아는 신기하다는 듯 화면을 봤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당연하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진아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쳤습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영상 찍는 법도 알려줬습니다. 할머니,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카메라 보고. 뭘 말해? 할머니가 하고 싶은 이야기요. 진아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내가 할 말이 뭐 있겠니? 많죠. 할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그런 거요. 민준이는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 들으면 힘받을 사람 많을 거예요. 진아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며칠 뒤였습니다. 진아는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였습니다. 진아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지금 72살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런 걸 해봅니다. 진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많이 아팠습니다. 가족한테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지옥 같았어요. 도망쳐 나왔습니다. 14살 때요. 진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기를 안고 기차를 탔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살았어요. 어떻게든. 진아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가족이 지옥이었던 사람들도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영상은 3분이었습니다. 진아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채널 이름은 할매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집에서 맞고 자랐어요. 할머니 보고 용기 났어요. 지금 도망치려고 해요. 할머니처럼 살 수 있을까요? 눈물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아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고 있구나. 진아는 두 번째 영상을 찍었습니다. 저는 세탁소에서 일했어요. 손이 트고 아팠지만 견뎠어요. 아들을 키웠어요. 대학도 보냈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 영상도 찍었습니다. 거짓말도 했어요. 아들한테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었다고요. 그게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들은 행복하게 자랐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구독자가 늘어났습니다. 1000명, 5000명, 10,000명. 진아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유튜브 하신다고요? 응. 민준이가 가르쳐 줬어. 영상 봤어요. 진아는 준호를 봤습니다. 걱정스러웠습니다. 화났니? 아니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아버지 얘기도 거짓이었죠? 진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왜? 제가 물어봤었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냐고. 내가 뭘 잘못했니? 엄마를 힘들게 했어요. 진아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너는 엄마한테 힘이었어. 엄마, 너 덕분에 살았어. 진짜야. 준호는 울었습니다. 진아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였습니다. 진아는 마지막 영상을 찍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진아는 웃었습니다. 편안하게.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는 기적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진아는 카메라를 봤습니다. 내가 기적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기적이.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그 위에 새 삶을 심으면 돼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나는 기적을 기다리지 않았다. 내가 기적이 되었다. 영상은 수만 명이 봤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 냈어요. 집 나왔어요. 저도 살아볼게요. 할머니처럼. 감사합니다. 제 인생도 바꿔볼게요. 진아는 댓글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아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산골에서 봤던 것처럼. 진아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 살았구나. 이제 괜찮아. 진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고마웠어요. 그때 나를 보내줘서.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아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진아는 기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밝고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앞으로, 미래로.
과거는 묻히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내가 그 위에 새 삶을 심으면 된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